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자, 여러분, 한때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CEO분이라든지 의사 등 개인 자영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대표적인 절세 전략의 하나로서 많이 활용했던 방법이 뭐냐면 외제 자동차나 또는 국산 고가의 승용차를 활용한 경비 처리였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작년까지는 가능했었는데요. 올해 2016년도 세법이 개정되면서 자, 이에 관해서 이제는 세법상으로도 불이익을 주겠다는 규정이 만들어졌어요. 자, 우리나라 세법은 이러한 불이익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흔히요. 자, 업무용 승용 차량에 대한 송금 산입 특례 규정 또는 세무 관리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업무용 승용 차량에 대한 세무 관리가 어떤 제도냐. 자, 작년 이전부터 세무 조정하신 분들이요, 저에게 최근에 상당히 많이 물어본 내용이 회계사님, 작년 이전에는 전부 비용 인정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차이점이 뭐냐? 이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 차이점에 대한 내용을 이미 우리 조세일보에서 지난 공개 강좌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더 여러분 다양한 분들께 이 개념을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이번에 이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제도와 관련된 부분을 제가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종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한번 보시면요. 자, 이렇게 했었어요. 자, 여러분 종전. 예. 자, 12월 결산법인이다 하면 여러분, 자, 종전에는 어떻게 했냐. 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요, 외제차, 자, 아우디를 종전 규정에 의해서 만약에 1억 원 주고 취득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 현행 법인세법상 이 자동차의 경우에는 기준 내용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5년으로 되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자, 이 5년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여러분 자 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감가상각 방법도 이 회사가 자 정액법에 의해서 상각을 하기로 정책을 정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경우라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연간 감가상각비로 얼마 기록이 되죠? 연감가상각비 얼마요? 1억을 5로 나누면 2천만 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연간 감가상각비가 자, 2천만 원. 요 2천만 원을 뭐다? 법인세 신고할 때 전액 비용 인정을 해줬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요, 신설된 규정에 의하면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감 잡으셨죠? 이 신설된 규정은요, 업무용 차량에 대한 경비를 전부 비용 인정해 준다는 게 아니라 뭐다? 세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만 비용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전과 달리 이 감가상각비 2천에 대해서 신설된 규정은 어떤 식으로 불이익을 주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자, 신설된 규정의 취지가 이거예요. 자, 자동차를 1억짜리를 업무에 타고 다니면 전부 업무에만 타고 다니냐요? 아니면은 이 자동차를 가지고 자녀 학원 보낼 때도 태우고 다니냐요? 자녀 학원 다닐 때도 태우고 다닌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세법은 뭐냐? 이 신설된 규정은 종전의 이 감가상각비 2천 중에서는 진짜 회사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거래처 만나러 다닐 때 타고 다니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녀들 학원 다닐 때 태우고 다니는 이런 사적 용도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 신설된 규정은 요 감가비 2천에도 업무와 관련해서 타고 다닌 부분과 업무하고 관계없이 사적 용도로 타고 다닌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나누기 위해서 뭐 쓰라는 말이죠? 자, 여러분 이거 나누기 위해서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뭘 적어라? 운행일지를 적으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 운행일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다른 말로 운행기록부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정식 이름은 운행기록부예요. 자, 그래서 요 운행기록부에 보면요, 업무와 관련된 키로수와 업무와 관계없는 키로수 적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정하겠습니다. 자, 운행기록부 적은 거에 보니까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운행한 게 예를 들면 6,000km였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두 번째, 업무와 관계없이 운행한 게 몇 킬로다? 여러분 이게요, 자 4,000km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총 여러분 당해 연도에 운행한 건 몇 킬로죠? 10,000km죠. 자, 여러분 10,000km인데 이 중에서 업무와 관련된 거는 6,000km니까 자, 프로테이지로 하면 몇 프로죠? 여러분 이거 60%예요. 업무와 관계없는 것은 여러분 이거 40%.
이해됩니까? 자, 근데 우리나라 세법은 그럼 어떻게 보겠다. 자, 여러분 보세요. 감값이 2,000 중에서 이 신설된 규정에 의하면 업무와 관련된 감가비는 얼마다? 60%? 1,200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업무와 관련된 감가비는 1,200입니다. 업무와 관계없는 감가비는 얼마가 되고요? 여기 2,000에 나와 있는 몇 프로? 40%니까 얼마? 800이 되는 거거든요.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많이 혼돈하시는 게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법인세법은요. 업무와 관련된 경비는 전부 비용 인정해 주죠. 자, 그러다 보니까 회계사님, 업무와 관련된 프로테이지 60에 해당되는 1,200을 전부 법인세 신고할 때 비용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요거 많이 물어보세요. 지난번 우리 공개 강좌에서도 이거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 세법은요. 업무와 관련된 요 감값이라 하더라도 얼마 한도 내에서만 비용 인정해 준다? 여러분 요거요. 한도가 얼마다? 이게 연 800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얼마는 비용 인정 안 해주겠단 말입니까? 800 초과는 400은 비용 인정 안 된다는 말씀이죠? 자, 어떻게 한다? 여러분 요거 송금불산입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요거 비용 인정 안 해주겠다. 자, 근데 여러분 요거는 소득처분이 뭐가 된다? 소득처분 유보입니다. 자, 여러분 소득처분 유보라는 말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중에서요. 법인세 세무조정에 대한 내공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소득처분이 유보라는 말은 내년 이후에는 뭐가 된다? 얘는 반대의 세무조정이 추인된다는 말이죠. 즉 다음 연도에 만일에 2017년도에 올해가 16년이라고 가정하고 17년도에 업무와 관련된 감가비가 예를 들면 700이고요. 자, 세법은 얼마 한도 내에서 비용 인정해 준다? 800 한도 내에서 비용 인정해 주잖아요. 자, 그럼 17년도 세무조정의 결과 한도보다 미달하는 금액이 얼마 나옵니까? 여러분 100이 나오죠? 자, 이 100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전년도에 송금불산입된 400 중에서 100은 어떻게 한다? 2017년도에 손금으로 추인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요 개념 알아두시고요. 이제 두 번째. 자, 그러면 업무와 관계없는 요 800은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나라 법인세법 취지가 뭐죠? 업무와 관계없는 비용은 전액 비용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 800은요. 전부 비용 인정 안 한다. 자, 우리는 비용을 인정 안 한다는 세무조정을 뭐라고 부릅니까? 흔히 손금 불산입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얘는 손금 불산입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를? 800을.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소득처분 뭐로 하겠다? 자, 여러분 요 업무용 승용차를 실질적으로 뭐다? 이용한 사람이 확인이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무슨 처분? 상여처분을 하고요. 확인 안 되면 누구에 대한 상여처분한다? 여러분 오너인 대표이사님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본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관리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여러분 총무부서에 있는 분들하고요. 회계 세무 파트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 이거 관리하시는 분들은요. 왜 관리 잘해 주셔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 관리 잘못해서 업무와 관련 없는 거로 확인이 되면 누구에 대한 상여처분? 여러분 이게요. 대표자 상여로 갈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자 현실적으로는 이 업무용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만 발생하나요? 아니면 흔히 우리가 기름값, 수리비, 보험료 같은 게 같이 발생하나요? 같이 발생하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같이 발생할 때의 세무조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똑같은 케이스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 뭐 하나 추가할까요? 요 감가상각비 말고 뭐다? 기름값이나 보험료 또는 수리비 같은 기타 유지비가 1,000만 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기타 유지비 1,000요. 그럼 여러분 업무와 관련된 승용차와 관련된 총 관련 비용은 얼마 발생했다는 말씀이죠? 예? 여러분 총 관련 비용은 얼마 발생했다? 여기 보시면 얼마요? 여러분 이거 3,000만 원 발생했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예.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될 거냐? 세무조정 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논리 그대로 가면 됩니다. 자,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경우라면. 자,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업무와 관련된 프로테이지는 똑같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죠? 자, 60%, 업무와 관계없는 게 40%. 자, 그러면 총 관련 비용이 3,000인데 여러분 요 3,000에 대한 몇 프로요? 60%잖아요. 업무와 관련된 게 3,000에 대한 60%면 얼마가 되죠, 여러분? 이게요? 업무와 관련된 총 비용은 얼마다? 이게? 여러분 1,8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근데 이 1,800 중에서 자, 보시면 다시 나누면
자, 업무와 관련된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라는 말씀이죠? 자, 얼마요? 감가상각비는 2,000에 대한 얼마? 60% 얼마요? 1,200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 이게 1,200이에요. 자, 두 번째. 업무와 관련된 기형비 중에서 기타 유지비가 얼마죠? 기타 유지비 얼마요? 요 1,000에 대한 몇 프로? 60% 얼마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600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논리는 똑같아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자, 업무와 관련된 감가상각비 역시 얼마를 한도로 비용 인정해준다? 우리나라 세법은 연 800. 1년 12달로 했을 때 연 800을 한도로 비용 인정해주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얼마만큼 비용 인정이 안 되죠? 400만큼. 그래서 이 400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 비용 인정 안 해주겠다. 자,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송금불산입이라 부르죠. 자, 송금불산입 얼마요? 400. 소득처분은 뭐가 된다? 자, 여러분, 유보가 돼요, 유보. 자, 두 번째. 자, 업무와의 관련성이 입증된 60%에 해당되는 요 기타 유지비 있잖아요. 여러분, 얘는 전액 비용 인정해 줍니다. 전부 손금 인정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머지 얼마죠? 40%. 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나머지 40%가 어떻게 되죠? 요 나머지 여러분, 이 40%에 해당되는 게 개념이 얼마냐면, 얼마죠, 여러분? 3,000에 대한 40% 얼마요? 여러분, 1,200이 되죠? 자, 이거는 업무와 관계없는 거죠. 여러분, 업무와 관계없는 지출은 우리나라 법인세법이 어떻게 본다? 전액 비용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 전액 손금 불산입한다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제는 여러분 뭐 하나 정리하고 마무리하냐면요. 자, 제가 여러분 앞에서는 이때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이 업무용의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거든요. 요거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업무용은 뭐냐? 자, 여러분, 이게 그냥 업무용을 여러분 탔다고만 해서 인정해주는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현행세법은. 자, 그래서 요 업무용에 대한 요건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요. 이때 업무용 승용차가 되려면요. 일단 법인 사업자일 때, 개인이 아니라. 자, 이 법인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요. 업무용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가 아니고 동시에. 그죠? 자, 뭐와 뭐죠?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흔히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승용차. 이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 흔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부르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되는 승용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아니고 뭐예요? 매입세액 불공제. 자, 대상 승용차에 해당되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뭐다? 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법인의 경우에는 자, 임직원 전용 보험에 자, 가입한 경우에만 세법이 뭐다? 업무용으로 봐줍니다. 요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했을 때 뭐다? 자, 업무용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요. 개인 자영업자들도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이 송금산입 특례를 고스란히 적용받거든요.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개인의 경우에는요.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되는 승용차를 뭐다? 요건에 해당되기만 하면 자,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송금 인정 요 규제를 받는다는 말씀이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자, 회사 명의로 제가 지금 취득한 걸 전제로 했는데요. 취득한 것뿐만 아니라 이 제도는 회사 명의로 회사 돈이 나가서 리스하거나 렌탈하는 차량의 경우에도 이 내용을 고스란히 그대로 적용받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여러분 이와 관련된 여러분 지금 규정은요. 지금 현재 제가 강의 말씀드린 것은 이 법 여러분 지금 통과되고 나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관련된 통과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 강의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새로이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요. 제가 여러분 이 한국재무포럼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고지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추후 활용을 하시면 좀 더 현업 수행하시는데 크나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